어쨌거나 인생은 장기전이다. 그 길에 아무리 큰 슬픔이 있더라도 상실과 절망이 기다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네, 저는 이 한마디를 위해서 하루키가 780장의 글을 쓴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입니다. 이제 매달 4권의 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4권의 책을 진행하면서 책 3권 정도는 평소 삶에 힘이 되는 좀 자기계발서들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한 권은 조금 더 두껍고 좀 깊이 있는 그런 책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계발서라는 가벼운 도서가 진행되면서 되게 문학들 그 다음에 이런 과학 상식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존적으로 공존을 해줘야 우리한테 이제 참 지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루틴으로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원하면 돼. 하지만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그 사이 많은 것을 버려야 할지도 몰라. 너에게 소중한 것을. 그래도 포기하지 마.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도시가 사라질 일은 없으니까. 이 책 15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 포기라는 단어에 좀 많이 끌렸어요. 우리가 간절히 이루어지길 원했던 그런 바람이 있었는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묻고 싶더라고요. 혹은 그게 현재 진행형은 아닌지. 그리고 이제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포기 혹은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묻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독자 수 1000명 정도의 유튜버잖아요. 제 올해 목표가 사실 1000명이었는데 그걸 일찍 좀 달성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사실 욕심은 좀 냅습니다. 11월, 12월 이 2달, 즉 60일 동안 내가 유튜브 구독자 10,000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또 지금 뭔가를 해봐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는 한 100명? 130명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먼저 들긴 했는데 내가 분명 모자란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막 살펴봤는데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시장 조사도 부족했고 나랑 비슷한 걸 하는 유튜버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도 잘 몰랐고 무엇보다 내가 신선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전혀 신선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선배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했고 최근 제가 울면서 봤던 게 이제 장사천재 백종원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백종원 님이 엄청난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내놓잖아요. 물론 그 솔루션을 내놓은 건 그분이 워낙에 알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거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고쳐야 할 일이다라는 거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거의 4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왜 저렇게 안 해왔을까? 왜 나는 그렇게 아집을 부렸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선배들한테도 좀 그런 지적을 많이 당했었는데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좀 고쳐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이루고 싶다면 혹은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그 사이에 많은 돌뿌리 혹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이겨내가는 것도 아니고 실망할 일도 아니고 내가 흙수저라고 슬퍼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문제니까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 해결책을 찾아서 고쳐나가고 또 적응해나가고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문제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되는 거 하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런 담백한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거기 있는 게 결코 사람이 봐서는 안 되는 세계의 광경이었다는 걸세.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나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세계이기도 하지. 내 안에도 있고 자네 안에도 있어. 그럼에도 역시 사람이 봐서는 안 되는 광경이라네. 그렇기에 우리는 태반이 눈을 감은 채로 인생을 보내는 셈이고 네, 사람의 호기심은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될 사실을 되게 궁금해하고 또 결국은 물어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마음을 이기적 호기심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이런 이기적 호기심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피해를 준 경험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몰라도 되는 건 좀 덮어둬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고도화 시켜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굳이 몰라도 되는 남일들, 세상 일들, 정치 이런 거
조금 덮어두고 가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모르면 안 되죠. 근데 표면상으로 드러나 있는 정도만 알아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때는 정치에 깊이 빠져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그들이 다투고 있는 모습에 내가 분개하고 화나고 감정이 상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대신 방치는 하면 안 되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투표 때가 되면은 조금 더 찾아보고 꼬박꼬박 투표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이 문장에서 태반이 눈을 감은 채로 인생을 보내는 셈이고 라는 문장이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다 알 필요도 없고 내가 이걸 알았을 때 진정 내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고민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거 긁으면 왠지 부스럼이 생길 것 같다. 물론 그럼에도 그 호기심을 참을 수 없는 게 인간이기도 한데 그래도 생각해보니 이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성인 혹은 뛰어난 지략가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쓸쓸한 외톨이로 보낸 여름이었다. 나는 어두운 계단을 내려간다. 계단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쯤이면 지구의 중심에 닿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그러나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내려간다. 주위 공기의 밀도와 중력이 점점 바뀌어 가는 게 느껴진다. 그러나 뭐 어쨌다는 건가? 고작해야 공기 아닌가? 고작해야 중력 아닌가? 그렇게 나는 더욱 고독해진다. 일본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청년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느끼는 고독이 바로 이 문장에 등장한 이런 고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키는 그들을 응원하고자 이 책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고독과 지금의 고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디지털 세대 이전의 고독과 디지털 세대인 지금의 고독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전화 오지 않는 거, 뭐 편지 오지 않는 거, 오히려 뭐 그런 게 너무 당연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폰이 울리지 않는 거, 우리 카톡이 오지 않는 카톡, 오지 않는 메시지, 그나마 오는 메시지는 전부 다 광고 메시지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과거보다 그때가 더 만들어서 고독을 만들어 먹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컨텐츠 과잉 시대에 있지만 고독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고 못 낳는 거고. 그렇게 개인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개인의 고립으로 인해서 세상도 고립되어 가고 그래 악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잖아요. 그걸 뭐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대책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뭐 세제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세금 깎아주면 아이를 낳나요? 결혼과 연애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그들의 고독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데 뭐 세금을 깎아준다고 누가 연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이런 고독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폰이라는 걸로 혁명을 만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디지털 시대의 고독을 가장 가속화시킨 주범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눈이 번쩍 뜨인다. 그 각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도 지극히 사소하고 흔하디 흔한 일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이를테면 막 삶은 달걀의 냄새라든가 귀에 와닿는 추억의 음악 몇 소절이라든가 방금 다림질한 셔츠의 감촉이라든가 그것이 의식의 특별한 부위 어딘가를 자극해 흠칫 눈을 뜨게 한 것이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네, 문학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알고 있지만 차마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작가가 대신해주기 때문이다 고 생각해요.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작가가 되는 거겠죠?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오랫동안 끙끙 앓고 있다가 내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해준 문장을 만났을 때 말이죠. 저는 하루키의 책에서 몇 번이고 그런 문장을 만났는데요. 이 책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의 평가는 정말 극과 극을 달리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분명 누구라도 단 한 번쯤은 자기가 끙끙 앓고 있던 그런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을 만날 거예요. 이 하루키의 책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 그중 몇 권만 읽는다면은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지 않았던 뭔가 물체의 이름 이 정도만 떠올라도 참 기분이 좋아하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 그런 것들을 한 문장으로 깔끔히 정리해서 알려주면 뭔가 카타르시스 이런 게 좀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저런 막 삶은 달걀의 냄새, 뭐 음악 몇 소절, 뭐 다림질한 셔츠의 감촉 때문에 그런 각성의 계기를 맞이하는 거.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죠? 제 영상을 시청하다가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혹은 이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요즘은 확실히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좀 쉬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현 상태를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뭔가 번쩍 이래선 안 되겠다 하고 느끼는 것도 이런 유튜브가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럴 때는 잘 정리된 글을 보셔야 돼요. 바로 책에서 말이죠. 241.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세하게나마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감촉이 나의 의식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 아까도 제가 장사천재 백선생 얘기하면서 했던 말인데요. 이제 과거의 저와 이제 최근의 저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결과가 나쁘면 방법이 틀린 거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제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실패하면 어떠냐? 실패야말로 상황이 확실히 움직였다는 감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시 도전하면 그만이잖아요. 공든탑? 좀 무너지면 어때요? 또 쌓아나가면 되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도 전형적인 실패가 두려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럴 거예요. 진짜 실패해서 모든 걸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기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과 악마의 내기로 인해서 악마가 이제 욥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거든요.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까지 모두 다 죽여버리고 욥의 건강까지 해친단 말이죠.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욥이 포기하고 싶었는데도 스스로 포기 못했던 그냥 좀 악착같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욥도 이제 이 시련에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울부짖고 뭐 통곡하고 이런 친구들과의 그런 다양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결국엔 그 내기에서 욥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가 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전의 것에 몇 배, 몇십 배로 부어주었다. 건강도 되찾게 되고 재혼하고 새로운 이제 자녀를 꾸리게 되고 더 많은 재산을 그렇게 얻게 되었다라고 해요. 뭐 액면으로 보자면 이미 가족이 한번 죽었는데 그 슬픔을 어떻게 하냐. 근데 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인간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닐 거고요. 실패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계속 도전하는 사람한테 실패는 과거일 뿐이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일 뿐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세례명을 욥으로 정했던 거고요. 저도 이제 욥처럼 계속 한번 이겨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영상에 좀 떡상을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나는 늘 신기하게 생각했다. 같은 물을 끓이고 같은 찻주전자와 찻잎을 사용하는데 고야스 씨가 우린 홍차와 내가 우린 것은 어째서 이토록 맛이 다를까? 몇 번 고야스 씨를 흉내내어 같은 순서로 우려봤지만 시도는 늘 실망으로 끝났다. 근데 특별히 더 잘해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최근에 있으신가요? 세상에 쉽게 실력이 늘지 않은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수준도 사실 놀라운 수준이라는 거 아시나요? 이제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에 대해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네, 저도 지금 이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포맷을 바꿔서 얘기해보고 있는데 지금 되게 힘을 좀 많이 빼서 그런 거 좀 괜찮은 한편 지금 또 포맷 바꿨다고 사람들이 좀 떠나가면 어떠나 좀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돼요. 진짜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다. 그냥 익숙해지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익숙해진다고 잘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잘 하게 돼서 익숙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익숙하게 된다라는 건 뭔가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해나간다라는 거는 뭐 순풍을 만나듯이 갈 수도 있지만 역풍이 닥쳐도 갈 수 있는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홍차를 다 잘 우릴 수는 없겠지만 잘 못 우린 홍차도 맛있게 먹을 수는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려운 일, 꼭 해내고 싶은 일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돈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목표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성과를 이루었다면 분명히 금전적인 부분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표 자체가 돈이 되어버리면 어떤 것이든 좀 희미해진다고 할까? 추진력이 빨리 사라진다? 동력이 빨리 사라진다라는 느낌을 최근에 좀 받더라고요. 돈으로 향해 가는 구체적인 목표는 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영상에도 언급했지만 저도 돈 되게 좋아하거든요. 돈 얘기 많이 하고 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옳고 밝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피하거나 감추면 안 되는 이야기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이제 돈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는 건 그런 유교적인 사상 말고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인생은 장기전이다. 그 길에 아무리 큰 슬픔이 있더라도 상실과 절망이 기다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네, 저는 이 한마디를 위해서 하루키가 780장의 글을 쓴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작 이 한마디를 위해서? 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기 위한 노력은 고작이라는 말로 결코 누를 수 없는 법이거든요. 나의 주장이 전혀 먹히지 않던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사실 최근 제 말에는 힘이 전혀 안 실려요. 제 나쁜 점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뭘 한다, 이제 좀 떠벌떠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하려는 걸 계속 내뱉다 보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뭐 양치기 소년이 된 건 아니지만 말만 많다. 쟤는 말뿐이다. 저 사람은 말뿐이다. 어느샌가 그런 이미지가 좀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입이 무거워야 된다라는 게 그런 이야기구나 라고 좀 확실히 느끼는 요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는 좀 맹목적으로 나를 믿어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따라서 내 마음속에 과도기를 남들한테 굳이 다 풀어헤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쳤고 좀 염려를 많이 끼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말을 조금 덜 하려고 해요. 뭐 숨기고 거짓말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덜 하는 거, 말수를 조금 줄이는 거죠.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말의 무게 혹은 그 스토리, 서사 이런 게 좀 부족할 거예요. 말의 무게를 실기 위해서는 때로는 묵직하게 견뎌내고 참아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의 말대로 어쨌든 인생은 장기전이니까 조금은 침묵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표현 행위에도 비평이 필요하다라는 일반 원칙도 있다. 이런 원칙이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이 말이 하루키가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런 비평 원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좋은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방식이 좀 비방처럼 보인다면 실패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좋은 비평은 존경을 담아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들에게 유토리, 여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문에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삭막하다라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했던 고독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지금의 우리는 과거보다 더 불특정 다수를 경계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무서운 뉴스들 많잖아요. 뒤차기 사건도 있고 우리 칼부림 사건도 최근에 많았잖아요. 그리고 카페에서 드디어 스마트폰도 훔쳐가는 정도가 되었고요. 예전에는 자전거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핸드폰도 걱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점점 더 경계하게 되고 유머 사이트에 댓글 하나 적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게 되었잖아요. 이제 연예인들은 SNS를 하지 않는 게 더 좋다 할 정도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지금까지의 커리어가 다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비평을 잘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외줄타기를 한다고 해야 되나? 요즘처럼 언제든지 사냥꾼이 있는 시대에는 말이죠. 이런 시대에서 여유가 있고 좀 삭막하지 않고 따뜻하면 어떨까 하는 참 아쉽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안녕하세요 인사하기 운동이 있었거든요. 누구나 이제 길만 가면은 이웃과 이제 정답게 인사를 하는 그런 문화. 최근에 저도 좀 인사를 더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옆집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면서 만나시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있으면은 먼저 인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10중 8구 다 화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쌓이면 그분들이 저를 좀 기억해주기 시작해요. 제가 아이여서 그런 걸 좀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용기를 좀 내는 편입니다. 많이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런 영상에서만큼은 우리가 좀 따뜻하게 댓글을 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학고라고 하죠? 야, 이게 1000명짜리 학고 유튜버한테도 악플이, 비난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신기한데 그거마저도 감사한 요즘입니다. 고야스 씨에게 운명은 결코 친절했다고 할 순 없지만 그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인생을 자신에게나 주위 사람에게나 유익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있는 힘껏 노력했다. 네, 저는 이런 태도도 있구나라는 걸 독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책 속의 인물들은 대부분 가상의 인물이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닮고 싶은 누군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풍부한 독서는 그런 인물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가상의 파티장으로의 초대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가상인물처럼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 만화책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먼치킨물이라고 이제 주인공이 엄청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거 많잖아요? 이세계물이라고 또 말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즐겨보던 만화 영화가 슬램덩크였거든요. 지금 리메이크도 했죠. 아마 10중 8구 서태웅 아니면 정대만 이 두 사람을 닮아서 나도 저렇게 농구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했을 거예요. 분명 그때 그 시절에는 누구나 서태웅 아니면 정대만이 되고 싶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걸 그렇게 되기 위해서 농구 연습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그런 다른 만화의 다른 캐릭터를 보면서 뭐 머리 만지는 법을 배운다거나 옷 잘 입는 법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어떤 주인공은 공부를 잘하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상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쁘게 빠져들면 문제지만 대부분 좋은 주인공들을 만나서 좋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저는 그런 거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나 뭐 비질란테 이런 거 보고 살인마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서운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좀 잘생기고 예쁜 그런 주인공들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 이제 그렇게 더 마음을 많이 먹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이런 고야스 씨처럼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이제 자기 인생을 유익하게 사는 거, 저는 이런 것도 행복을 찾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행복이라는 게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삶을 사는 게 행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첫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내 인생을 조금 더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런 건 분명히 행복한 거다라는 거에 이의를 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좀 뻔뻔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말했다. 식사든 뭐든 언제 한번 같이 하자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 말이 매우 자연스럽게 막힘없이 내 입에서 나왔다. 망설임도 주저함도 거의 없이 뺨이 약간 달아오른 느낌이 들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보았다. 살짝 실눈을 뜨고서 신기한 것이라도 보는 것처럼. 언제 한번? 그녀가 말했다. 오늘이라도 좋고요. 식사든 뭐든? 이를테면 저녁이라든가. 그녀는 입술을 조금 오므렸다가 말했다. 가게는 저녁 6시에 닫아요. 뒷정리에 30분쯤 걸리지만 그 뒤에 봐도 괜찮다면? 네, 참 담백한 고백이죠. 언젠가 한 번쯤 써먹어보고 싶을 정도기도 하고요. 우리도 기억에 남는 고백에 대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한 번쯤은 고백을 했거나 혹은 받아보셨을 테니 말이죠. 제 첫사랑 고백은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삐삐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누리단, 아람단이라고 하죠. 그때 중학생 때 그런 캠프에 가서 알게 된 이제 다른 학교의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네요. 15살이었어요. 붉은기 있는 단발머리의 여학생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캠프 3박 4일 동안 한마디도 못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 진짜 용기 내서 이제 버스 타고 올라야 되는데 그 여자한테 억지로 가서 제 삐삐 번호를 이렇게 건넸죠. 종이에 적어서.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남자들의 첫사랑이었거든요. 고백도 참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저는 고백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면 그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인생에 한 번도 고백을 해보지 못했다면 그건 좀 반성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살면서 호감이 가던 이성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한번 못 해봤다면 저는 그거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게 결과가 너무 뻔하다라고 생각돼서 그러지 못했
됐을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좀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제 실패에 무덤덤해지려면 실패를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혹시나 그 고백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공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이제 고백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전혀 뜬금없는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하는 건 버스 승강장에서 내렸는데 옆에 있던 차가 갑자기 옵티머스 프라임으로 변신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만큼 뜬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백에는 이런 시간들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한데 적어도 연애에 관련된 책 10권 정도는 보고 내가 무슨 문제인지 혹은 내 고백이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스스로 좀 무장할 필요도 있을 거고 좀 자의식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할 게 뻔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거?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다 실패해요. 그렇지만 되게 우연한 시도가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성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가 당연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도전했을 때 이루어지는 단 하나의 킥, 그게 성공으로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 영상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떡상 영상 하나가 채널을 성공으로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영상이 뭐 100개 실패하더라도 한 개만 뜨면 된다는 거죠. 쉽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그러니 어쨌거나 그가 어느 쪽 세계를 선택하느냐를 두고 당신이 고민할 필요는 없답니다. 그 애는 스스로 판단해서 앞으로의 삶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도 심지가 굳은 아이니까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세계에서 확고하고 힘있게 살아나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세계에서 당신이 선택한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타인일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당사자는 결국 자신의 선택대로 행하게 됩니다. 강제로 시키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타인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 의견 혹은 견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훌훌 털어버리자고요. 이제 당신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었거나 혹은 잘못됐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게 심지어 부모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실시간 채팅으로 주고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시간 채팅 하려면은 구독자가 아주 많거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 북클럽을 열어야 될 텐데 이게 유튜브 북클럽이 그렇게 좋은 컨텐츠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근데 우리가 뭐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과정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어떤 환경에서 키워줬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충분히 자라고 나서는 그래서 스스로의 자아가 생기고 나면 모든 결정을 그 자아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강요를 하고 뭘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를 만한 걸 탁 던져주고 나면 조용히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혹은 게임을 하다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억지로 가르치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툭 던져주면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선물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물론 그 책을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안 볼 거고요. 네, 저는 책 선물을 한다면 너 이거 모를걸? 이렇게 생각하고 던져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백종원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백종원님의 그런 솔루션을 보면서 난 저걸 왜 몰랐지?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런 류의 자기계발서를 좋아하지 않았고 많이 보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좀 그런 걸 고치고 앞으로 정말 자기계발서를 조금 더 많이 읽을 예정이에요. 자기계발서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계발서는 그냥 매일매일 챙겨 먹는 비타민? 그런 영양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그런 이제 비타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계속 내 몸을 지금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잊어버렸던 거를 다시 되새기고.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내용의 95% 정도는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그 다른 5%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줄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앞으로도 이제 그런 책의 얘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드릴 거지만 분명 거기에서 찾아낸 1%가 여러분을 바꿔줄 거라고 확신해요. 어쨌든 나 아닌 다른 모두를 위해서
대해서 너무 잔소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알려주면 충분해요. 내가 되게 잘 알려주고 책 두어 권을 막 논문을 다 읽고 찾아도 그 상대방은 어쨌든 다시 검색하게 될 겁니다. 혹은 신뢰성 없는, 신빙성 없는 그런 채널의 주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몫인 거죠. 그런 유언비어에 더 잘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지식을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변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천만 명과 경쟁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파이팅입니다. 이윽고 시계탑 앞을 지났다. 지나면서 습관적으로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시계에는 여느 때처럼 바늘이 없었다. 그건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시계가 아니다. 시간의 의미가 없음을 알려주기 위한 시계다. 시간은 멈춰있지 않지만 의미를 상실했다. 이 도시에 그것 말고 다른 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침이 오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진다. 그 이상으로 자잘하게 시간을 분할하는 걸 대체 누가 필요로 할까? 하루와 다음 하루의 차이를, 만약 차이라는 게 있다면 누가 알고 싶어 할까? 이토록 자잘하게 시간을 구분하게 된 건 산업혁명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만의 시간에서 기계의 운영 시간에 맞춰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해가 뜨지 않는 날에도 일어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죠. 근데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사실이 어찌 보면 그리 간단하지도 가볍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각자의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시간이 금이라고 생각해요. 과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입장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를 품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노화, 늙어가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뭐 수명이 많이 늘었다고는 해도 사실 절대 수명이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대부분은 80즈음에 삶을 마감하는 것 같은데 대신 그 80까지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거, 이제 덜 아프게 사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일찍 죽을 수도 있는데 의학의 발전으로 그 수명만큼 연장해서 살게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나는 80살 정도까지는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한 절반 정도 살아왔는데요. 그 시간을 쓴 만큼 돈을 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 많다라는 건 이제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데 그걸 잘 쓰지 않는다면 그거만큼 슬픈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도 저한테는 돈이 없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써서 잘 갈무리해서 아껴 쓰려고 좀 노력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혹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결정을 미루는 거잖아요. 어쨌든 모든 결정은 기회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기회비용만큼 반드시 후회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혹은 좀 강한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쇼핑을 예를 들면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좀 배송비를 조금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기회비용으로 시간을 쓸 시간에 차라리 반품 배송비를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내 시간을 낭비시키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하려는 노력.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플래너를 짜고 좀 더 효과적인 플래너를 찾아내고 그거를 만들어서 지키려는 거. 결국은 시간을 아끼는 게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자본을 창출하는 지름길이니까요. 나는 숨을 한껏 들이마시고 잠시 뜸을 들였다. 그 몇 초 동안 수많은 전경이 차례로 뇌리에 떠올랐다. 가지각색의 전경이다. 내가 소중하게 지켜온 모든 전경이다. 그 중에는 비가 쏟아지는 드넓은 바다의 광경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망설임은 없다. 아마도. 방금 전 문장에서 다루었던 시간과 일맥상통이죠. 이 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 아마도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아마도가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결국 이 책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 디지털 시대가 주는 고독은 당연한 것들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 닿는 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내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망설임이 있더라도 빠르게 결정하고 해나가는 것. 이
하루키라는 작가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책에서 얻은 결론이었고요. 여러분들을 망설이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망설이는 만큼 시간은 흐르고 시간은 돈이라는 거. 어쩌다 보니 돈 얘기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컨텐츠는 사실 이 책을 완독한 분들에게 더욱 유익할 만한 그런 글이에요. 이제 이 책을 다 읽으셨으면 제가 오늘 드린 질문의 의도를 어느 정도로 눈치채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답할 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은 이제 이 책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이 책을 읽기 전에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헤르만의 서재 정우였습니다.